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산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시면 단순히 산지에 가서 놀고만 오는 게 아니라 현장학습의 효과까지 얻어서 오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지리 지식을 두드리러 가볼까요?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 첫 번째, 낮은 산이 많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창문 밖을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 뚝 떨어져 있어도 360도 한 바퀴를 돌아보면 무조건 저 너머에 산이 하나쯤은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산이 매우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딜 봐도 다 산이 있고 빌딩 사이에도 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의 정상에 만년설이 있을 만큼 엄청 높던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에 막 위에 만년설이 보일 정도로 엄청 높다란 산은 없거든요. 즉, 우리나라에는 낮은 산지, 저산성 산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저산성 산지가 많은 것이냐?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한반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제가 말풍선을 넣어놨어요. 온갖 풍파를 맞은 내 모습을 봐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까지 비나 바람을 많이 맞아서 다 깎였단 얘기예요. 이렇게 낮은 산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선캄브리아기나 고생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엽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화석, 3, 4학년들 말할 때 나 화석이야 하면서 보통 조롱하는 말로 쓰이긴 하지만 삼엽충도 선캄브리아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만큼 성캄브리아기와 고생대 같은 지질 시대가 아주 오래전의 지질 시대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 한반도는 이때부터도 존재를 했던 겁니다. 즉, 아주 오래된 땅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옆국가인 일본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일본은요, 거의 신생대가 다 되어서 생긴 아주 어린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반도에 비하면 아기랍니다라고 말풍선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땅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반도는 오래된 땅이기 때문에 이미 불안정한 시기는 다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에서 화산 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산에서 화산 폭발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어린 땅에 속하는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동쪽에 산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땅의 고도를 한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동고서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이죠. 근데 왜 우리 한반도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냐? 왜 강원도 이런 데에 산이 몰려 있느냐? 요 이유는 바로 경동성 요국 운동이라는 작용 때문입니다. 자, 이 작용은요, 신생대 제3기에 발생한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렸을 때 한국지리에서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한자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은 기울 경자를 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사졌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그 경입니다. 그리고 동자는 다들 잘 알고 계신 동력 동자예요. 동쪽으로 기울어져서 구불곡, 즉 휘었다는 뜻입니다. 경동성 요곡운동은 어떻게 휘었냐면요. 바로 횡압력을 받은 건데요. 횡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양 옆에서 누르는 힘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동고서저인 까닭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쵸? 바로 이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이었던 거죠.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동쪽으로 땅이 들려서 산지가 동쪽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산지에 매달려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완만한, 평탄한 그럼 평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사람들은 평지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경사진 곳보다는 평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는 동쪽보다 서쪽이 훨씬 높은 겁니다. 우리 수도권도 그래서 서쪽에 있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도시에만 사람들이 보통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도 그래서 서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쪽으로 가면, 즉 평야로 가면 농사 짓기도 편하고 교통로도 편리하고 역시 평야가 짱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는 모습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 두 번째, 강이 대부분 서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길이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길이보다 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무슨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 중으로 안 떠오르고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힘 뭔가요? 바로 중력이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강물도 마찬가지라서 늘 강의 특징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에 고지대가 동쪽으로 들려 있으니 당연히 대부분의 하천은 자, 제가 가운데 그려놓은 그 기준선 보이죠? 요 고지대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흐르겠죠? 자, 따라서 자, 요 지점에서 시작하는 하천도 서쪽으로 흐를 거고요.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하천도 서쪽으로 흐를 거고요. 여기도 다 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자, 이쪽에서 시작하는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시작하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자, 지금 이 그림만 봐도요. 대부분의 하천이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길이도 당연히 동쪽에 비해서 길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큰 강을 보통 얘기할 때요. 당연히 한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강도 있고요. 그리고 영산강도 있습니다. 자, 이 하천들 모두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요거 되게 큰 강, 5가지 중에 속하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강들은 잘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저산성이라는 거예요. 즉, 산지가 굉장히 다들 낮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다른 국가에 있는 높은 산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네 뒷산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산 올라가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 많이 분포한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 동고서저 때문이고 동고서저의 형태를 띠게 된 이유는 바로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고 가시고 단순히 그냥 암기식으로 경동성 요곡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한자를 생각하면서 뜻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쪽 하천이 많다는 거. 이것도 결국 동고서저라는 우리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겠죠?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은 이 지형 파트, 특히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지형 파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은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강원도가 산골짜기가 많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아마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오늘도 쉽고 빠르게 유익한 지리 지식을 가져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